오늘 신기한 기후학교에서는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서 늘 행동으로 보여주는 소비자 기후행동의 활동가 김은정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전혀 안 더워 보이세요. 딱 들어오시는데 청량한 느낌. 요즘 습하고 진짜 무더운데 괜찮으셨나요? 아우, 너무 더워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원래도 올해 되게 긴 무더위가 예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정말 습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장마도 얼추 이제 흐지부지하게 끝날 것 같고 해서 아니, 날씨가 이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긴 장마보다는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가 네, 네. 빈번해지잖아요. 네. 태풍도 강해질 거고, 그래서 열대야도 또 그에 따라서 길어질 거라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그냥 전기요금을 포기했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주변에. 네. 일단 살아야겠다. 그래요. 지난 목요일 7월 3일이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이었죠. 소비자 기후행동에서는 이와 관련된 실천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행사였을까요? 네, 일단 이제 7월 3일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이거든요. 네. 이건 이제 2008년에 스페인 환경단체가 이제 처음 만든 2008년에요. 네. 날이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매년 한 5조 개의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장난으로 숫자 많을 때 5조 5억 개 그러는데 아, 진짜 네네. 그러네요. 5조 개. 그래서 이제 요 날이라도 좀 비닐봉투를 좀 안 받아보자, 안 써보자 이런 날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이해가지고 두 가지 캠페인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 가지는 그 소비자 기후행동이 일회용품 없는 주간 만들기 캠페인으로 네. 이제 7월 1일부터 6일까지 일회용품 없는 주간 만들기 슬로건을 가지고 전국의 이제 시청, 도청 앞에서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해라. 솔선수범 해달라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뭐 서울시청을 비롯해서 경기도청, 뭐 전북도청, 뭐 전남도청 앞에서 이제 매년 행사를 진행하는데 네. 오히려 이제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예 이제 그 도청 안으로 일회용 컵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예. 청사 안에 아예 일회용 컵을 예. 못 들고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안내도 하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작년보다는 훨씬 그 일회용 컵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었다고 네. 해요. 네. 근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앞에는 워낙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다니기도 모이죠. 하지만 네. 예년과 다름없이 별 변화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캠페인을 하는데도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캠페인은 이제 공무원들도 앞장서야 되지만 일반 시민들도 이제 좀 뜻깊은 날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일회용품을 좀 줄이는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그 촉구를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품 제로 캠페인 그래서 용기 내고 용기 받기. 라는 캠페인을 7월 3일부터 5일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뭐 이제 이름만 봐도 어떻게 하는지 감이 오시잖아요. 네. 용기를 내고 네. 용기 받기. 예, 그래서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로 이제 테이크아웃을 하시고, 네. 그리고 그걸 본인 SNS에 이제 인증샷, 그리고 이제 필수 해시태그, 뭐 일회용품 제로나 뭐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 뭐 이런 해시태그를 소비자 기후행동, 용기 내고 용기 받기 뭐 이런 이제 필수 해시태그를 좀 달아서 업로드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저희 그 소비자 기후행동 인스타에 댓글로 그 체험을 어땠다라고 올려주시면 선물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아하, 선물을 주신다고요? 네, 네. 선물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많이 참여했을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이면. 네, 그래서 이제 그 용기 내고 용기 받기 캠페인 게시물이 1, 2, 3차에 걸쳐서 이제 게시가 됐는데 네. 한 3,000명 이상씩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이제 조회도 해주시고 그래서 네. 예년보다는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 자기 게시물에 또 정성스럽게
또 릴스까지 만들어서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자발적으로요. 네, 자발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 릴스를 보고 또 따라가서 그거 보시고 또 퍼날라 주시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그 확산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제 기간이 좀 짧아서 3일 동안 네, 하신 3일이라서 이제 미처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이 좀 아쉬움을 뒤에 예. 이제 더 하는 줄 알았다 막 이렇게 이제 반응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게 SNS 특성상 이제 그걸 올려야 되고 또 와서 댓글을 달아야 되니까 관심은 많으신데 또 미처 참여 못했다, 못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년보다는 관심이 많아졌다. 그리고 댓글에 이제 텀블러 같은 거는 익숙하게 카페에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음식점에 용기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진짜 용기가 필요했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네. 이제 카페에 텀블러 가져가면 할인해주는 곳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할인 받아서 너무 좋았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내가 용기를 냈더니 사장님은 좀 당황하시더라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장님께 여기 담아주세요 하는데 당황하신 그래서 거죠. 빵집에서 용기를 내밀었더니 이제 서비스를 받았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빵집에서요. 네, 이제는 이제 여름에는 얼음통 다회용기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걸 챙겨가기도 한다. 요런 이제 다양하게 이제 다짐하시기도 하고 또 서로 격려를 하시기도 하시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좀 전달해 하고.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진짜 근데 3일이면 좀 짧았을 것 같은 게 이제 막 입소문 날려고 할 때 끝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막 많이 알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캠페인이 끝나. 또 다음엔 금방 이제 새로운 캠페인을 또 할 기획을 거니까. 해야죠. 네, 그래요. 저희 이런 캠페인 하시면서 여러분 퀴즈 정답은 4부 시작할 때 발표하니까요. 지금 들으시면서 선생님 말씀하셨죠. 1번 비닐봉투, 2번 장바구니. 네. 이게 정답이야 하는 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캠페인 진행하면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었을까요? 저는 마냥 재밌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캠페인 진행할 땐 재밌기도 한데 항상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여름엔 특히 무더위와 무관심이죠. 그래서 이제 요 근래 한 3년 동안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환경 문제가 좀 이렇게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덜 급한 문제처럼 있었고 시민들의 관심도 이제 한쪽으로 막 몰리다 보니까 정치 이제 제도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또 이제 후퇴되기도 하고 나아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시민분들이 마음이 좀 삭막해지신 건지 오프라인 캠페인 할 때도 의심을 많이 하세요. 의도가 뭐냐, 왜 이런 거 캠페인 하냐, 막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있고, 세상에나. 저 온라인 캠페인 할 때도 호응이 조금 이제 예년보다는 좀 저조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활동가들이 조금 이렇게 힘이 좀 나지 않았는데 요번에 이제 용기 내고 용기 받기 캠페인 하면서 다시 이제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조금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이 캠페인 할 때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텀블러하고 장바구니는 좀 실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다른 거 이제 새로운 거잖아요. 용기를 내는 거는. 그래서 요거는 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실천의 레벨을 저희가 살짝 높여봤는데 요것도 자주 하다 보면 또 이제 일상이 될 수 있겠죠. 텀블러처럼. 근데 장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제가 좀 곤란한 건 저는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집에 와서 보면 장바구니 안에 비닐 포장된 식재료들이 왜냐면 워낙 처음부터 비닐 포장돼서 나오니까 야, 이 비닐이 몇 개냐 하면서 뺄 때가 있어요. 이런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단순한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 행동 변화로 이어지려면은 역시 정책일까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선생님? 그렇죠. 일회용품 줄이기는 진짜 시민의 실천 의지만으로는 좀 어려워요. 일이에요. 맞아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확대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네. 그다음에 규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좀 대안을 마련해주고 네네. 지원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이나 상점도 있잖아요. 네. 카페 같은 곳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자신의 방법, 그러니까 자기의 경영 노하우라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그걸 또 이제 그 홍보의 수단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겸사겸사. 네. 그래서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이 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게 그 마음을 먹는 것도 어렵지만 실제로는 노력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지원이 없으면 지속 어렵다. 가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이걸 맡겨두고 이렇게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는 거는 책임을 좀 방기하는 일이기도 한데 그 전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금 한 발짝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제도도 정비하겠다, 규제도 하겠다, 요런 또 이제 뭐 그 전에는 이제 카페나 이런 곳에서 식당까지 뭐 이렇게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다음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규제를 다 완화시키고 아니면 폐지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좀 후퇴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정책이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종이 빨대 공장이 망하든지 플라스틱 빨대 공장이 망하든지 둘 뭐 중에 이런 하나가 방식으로. 망하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체계적인 방식이 필요한 거죠. 업종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 그래서 잘하면 보상하고 지원을 네, 맡기지 네. 않고 잘못하면은 반드시 규제하고 벌하는 일관성 있고 좀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죠.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정책의 일관성이 진짜 중요한 맞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행동하는 소비자 기후 행동의 활동가 김은정 선생님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용기 내고 용기 받자. 라디오 헤드의 크립 듣고 4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서 행동하고 계시는 소비자 기후 행동의 활동가 김은정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4부 시작할 때니까 이제 3부에서 드린 퀴즈 정답을 맞춰봐야겠죠. 자, 문제가 물건 이름 맞히기였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약 5조 개 이상이 5조 5억 할 때 그 5조입니다. 5조 개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됩니다. 1초당 16만 장이 사용되고요. 한 장당 평균 지속 시간이 15분입니다. 15분 후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재활용되는 비율은 1%에서 3%. 어쩌면 99%가 지금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3일 세계 일회용 이것 없는 날. 이날 하루만이라도 이것 사용을 자제하자 하는 건데요. 석유 원료로 만들어져서 썩는데 최소 500년이 걸린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비닐봉투, 2번 장바구니. 선생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 비닐봉투입니다. 네, 비닐봉투. 0230님은 우리가 흔히 쓰는 페트병, 음료 캔 이런 것도 그냥 버리지 말고 꼭 모아서 재활용해야 됩니다. 그러셨는데요. 사실 시민들은 열심히 분리 배출을 하죠, 선생님. 네, 특히 우리나라 시민들은 뭐가 하나 정해졌다 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해서 열심히 실천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비닐봉지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이게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효과가 있나요? 어떤가요, 이게? 네, 우리나라 그 비닐봉지 규제에 대한 역사가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999년에 비닐봉지 유상 판매 정책이 처음 시작이 됐어요. 네네. 생각해 보시면 그때 20원인가 이제 그때 네. 그렇게 마트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IMF 끝나고 다시 경제가 좀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20원이 사실 애매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다고 할 수는 없는 네, 금액이고. 효과가 별로 크지 아하. 않고 오히려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2019년에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를 금지하면서부터 좀 효과가 효과가 생겼고요. 2017년에 3,810톤에서 2020년에 660톤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지금 호매실의 손영만님이 요즘 가게 가도 비닐봉투 안 줘요 하신 말씀은 이제 유료화가 되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된 거겠죠. 바로 안 예, 주시는. 그리고 아예 이제 대형 마트에서는 비닐봉투를 주지 않습니다. 아, 그 네. 봉투를 달라고 하면 장바구니를 주거나 아니면 종이봉투를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요 유료화 정책에 따라서 효과도 조금 1차적인 효과는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바구니나 종량제 봉투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편의점에서도 또 이제 자기 기업 나름대로 생분해성 비닐봉투를 봉투를 쓰는 사용하기도 경우도 하고 있고. 이제 조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효과가 좀 있으니까 2022년부터는 카페 음식점 등에서도 일회용 컵, 종이컵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 금지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좀 확대될 예정이었어요. 네. 예, 그런데 2023년에 환경부가 마음을 획가닥 바꿔먹고. 예, 바꿔먹고 편의점 제과점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철회하고 철회해서. 플라스틱 빨대 금지도 계도 기간을 연장했고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로. 그래서 식당에 가보시면 다 종이컵. 다회용 컵을 좀 꺼내놨던 식당도 이게 이제 권고로 바뀌자마자 종이컵으로 싹 다 종이컵으로 바꾸셨더라고요. 바꿨어요. 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발표할 때 정부가 규제를 좀 완화하는 대신 대체품을 사용하는 문화를 좀 확산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하나도 확산이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체품 개발이나 확산이나 뭐 지원 대책 뭐 이런 거는 뭐 마련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이게 이제 이렇게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고 네. 내가 일회용품을 이렇게 그냥 써도 되는 것인가 하는 죄책감만 이제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지나가다가 문득 야 밥 먹자 하고 들어갔는데 맞아요. 거기서 갑자기 종이컵을 주면 다른 컵은 없고 저는 급히 나올 때 텀블러가 없고 그러면 그냥 종이컵을 쓰면서 엄청 찜찜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품 만드는 다회용기 만들 준비를 쫙 하고 있던 기업도 맞아요. 공장들이 도산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정부는 최근에 바뀐 새로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이 과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소비자 기후행동에서 일회용품과 관련해서 이 새 정부에 또 항상 국회나 정부에서 소비자 기후행동이 도대체 어떤 단체냐 그랬다면서요. 예전에도 네. 막 적극적으로 아주 네. 열렬하게 의견을 내니까 이 새 정부에는 어떤 의견을 내실 생각인가요? 네, 요새는 그래도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국회의원분들도 좀 계시고 아하, 네, 그동안 나름 유명해져서 소비자 네. 기후 행동이. 네. 근데 이제 새롭게 내정된 아직 이제 환경부 장관이 되시진 않았지만 환경부 장관 후보님께서 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김성환 후보자님이요. 네, 예. 아주 반가운 일이죠, 그죠? 근데 이제 기후 위기에 사실 대응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과제는 그리고 효과적인 과제는 에너지 전환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3년 동안 에너지 정책 또한 멈춰져 있거나 후퇴된 였기 때문에 그 안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것도 못했으니까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일회용품은 당연히 더안 됐겠죠. 이번 것도 못했죠. 네. 그래서 거론되지도 못한 것이 사실인데 이제 반갑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이해서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페트병 재생 원료 의무화 강도를 좀 높이겠다 이런 아하. 정책을 추진하겠다 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믿고 싶고 반갑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말씀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좀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소비자 기후 행동에서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일회용품 관련한 이제 시민들의 실천하고 요구사항을 싹 다 잘 정리해서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하. 네, 정부가 이제 그동안 일관성 없이 이제 이랬다 저랬다 바뀔 때마다 너무 시민들하고 소상공인들을 혼란에 빠뜨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체제에 대한 고민 또 예산 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이게 자꾸 바꾸면 불안하고 또 거부감만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요런 내용을 좀 담아서 새로 환경부 장관이 임명되시면 일회용품 규제의 목적이 기후위기 대응이고 플라스틱 총량을 감소시키고 또 자원을 재활용하고 낭비를 방지한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행동으로 실천하는 소비자 기후 행동이 새로운 정부에게는 또 어떤 의견서를 낼지 기대가 됩니다. 탈플라스틱 로드맵이나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화 이런 게 정책으로 시작이 되면 저는 우리나라가 아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고 실천한다고 하셨는데 기술 개발도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또 확 금방 크잖아요, 신산업이. 네. 그래서 이것도 경제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는데요. 소비자 기후 행동에서는 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3일은 캠페인으로 좀 짧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또 다른 캠페인이 또 있습니다. 그러셨는데 최근에 열심히 실행 중인 캠페인들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해오던 대표적인 캠페인이 종이팩 자원순환 캠페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2년 전부터 사랑의 열매 다 아시죠? 사랑의 열매. 네. 사랑의 열매에서 지원하는 환경 프로젝트가 초록 열매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 이게 빨간색 네. 그 배지인데 네. 이게 초록 열매. 네, 이제 사랑의 열매가 후원하는 환경 프로젝트는 초록 열매인 거죠. 네. 네, 초록 열매와 함께 이제 3차에 걸쳐서 종이팩 컬렉티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종이팩 컬렉티브. 네. 그래서 종이팩 자원 순환을 좀 알리기 위해서 1회차에는 저희가 전국의 이제 시민들에게 이 종이팩을 이렇게 자원 순환을 할 수 있다. 모아야지 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리는 캠페인을 1년간 진행을 했고 이제 올해는 부산 연제구하고 서울시 서초구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이제 정말 이렇게 모았을 때 효과가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모아야 되느냐, 분리 배출 함도 설치를 하고 그 이제 아파트 시민들 대상으로 시민들이 이제 자원봉사자가 또 되어서 실제로 진행을 해보고 모아보고 그리고 또 그 수거 업체, 재활용 업체하고 연결해서 자원 순환 체계를 시범적으로 만들어보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 캠페인마다 자원봉사자 이제 20명을 모집하는데 이제 그 소비자 기후 행동 서포터즈가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지만 그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자원봉사 서포터즈로 참여를 해서 이제 홍보 부스도 열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서초구에서 하는 자원 순환 행사에도 좀 같이 참여를 하고 뭐 게임하고 설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로 이제 홍보 부스에 한 800명 정도 참여해 주셨고 설문조사에도 한 600여 명 가까이 참여를 해 주셨고 또 자원봉사도 한 50여 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종이팩 자원 재순환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또 하셨고요. 요 활동이 9월까지 이제 진행이 될 계속 예정입니다. 이어지고요. 네. 그래요. 우리 머라이어 캐리의 Without You 듣고 또 선생님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닐봉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사용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18님 새싹 문자로 일회용 봉투 사용 줄입시다. 7118님도 새싹 문자로 비닐봉투입니다 하고 오늘은 새싹 문자로 퀴즈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종혜 님이 검은 비닐 이건 소각용인지 재활용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비닐 포장지와 함께 모아서 저는 배출하는데요. 이렇게 버리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검은 비닐. 네, 원래는 이제 플라스틱 종류가 다 그 색깔별로 모여져야 재활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특히 이제 투명은 투명끼리, 유색은 유색끼리 이렇게 모여져야지
이제 효과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비닐봉투 자체가 워낙 색깔이 너무 다양하고 따로따로 모으기가 힘든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비닐은 비닐류끼리 그냥 검은색이든 투명이든 흰색이든 다 모아서 네. 압축한 후에 이제 연료로 사용하는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아하, 그렇구나. 네. 여기 한종혜 님이 그래서 이 음식을 살 때마다 받는 비닐, 검은 비닐봉투 어떻게 처리되나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지금 말씀 들으셨죠. 그리고 선생님, 이건 저의 궁금함. 그 우유팩 있잖아요. 그거 이제 막 병원에서 환자들 먹고 하는 이런 음료들 보면 단백질 음료 네. 이런 거 보면 안에 은박지 알루미늄이 있는 우유팩이 있는데 그거는 겉에 재활용이 안 된다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재활용 된다고 이 마크가 없더라고요. 네, 그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아,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표시가 되어 어려움이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그 업체들하고 정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게 사실은 그 알루미늄 박이되어 있는 걸 우리가 멸균팩이라고 멸균팩. 하거든요. 네. 그래서 멸균팩도 75% 이상이 이제 펄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 업체들이 우유팩을 중심으로 그 이제 안에가 그 하얀 팩이요. PVC 코팅이 되어 있는 네. 예. 그 우유팩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멸균팩이 들어오면 새로운 이제 그 기구를 증설해야 되는 거죠.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개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재활용 과정이 맞습니다. 복잡하니까 지금 안 하고 예, 있는 복잡하지 거군요. 않은데 시설 투자나 예. 이런 것들을 전부 지원해주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엄청난 멸균팩이 그냥 버려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역전했거든요. 멸균팩이 이게 훨씬 더 50% 이상 많아요. 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데 그 환경부도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자원순환이 우리는 열심히 분리배출하는데 자원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뭘까요, 선생님?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 정책이나 폐기물 처리 대책이 이 증가하는 양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비 환경이 계속 소비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네. 하던 대로 지금 하던 말씀드린 대로. 것처럼 우리는 우유팩 재활용만 했으니까 그게 그것만 편하니까 할래. 그거 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네.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아, 그런 또 네. 그런 문제가 있구나. 네, 그리고 비닐봉투 말씀드린 것처럼 네.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되려면 종류별로 다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그 생산을 하면 훨씬 이 대책이 잘 만들어질 건데 네. 그 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더 예쁘고 편리한 것만 생각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재활용 정책이. 네. 이거는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봐야겠어요. 정책과 예산이 집중되면 해결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 6624님도 새싹 문자로 요즘 시장 주머니가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기념품으로 여러 개 얻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에코백 막 만들어서 나눠주는 게 과연 좋을까 하고 저희가 얘기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네, 예쁜 시장 바구니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테이크아웃 업체가 생기면서 플라스틱 용기나 빨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호매실의 손영만님 걱정하시는 얘기도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자원순환 사회로 가려면 에너지 정책이 한 축에 있고 자원순환이 또 다른 축인 것 같아요. 네. 기업, 시민, 정부 이 각자가 역할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렇죠. 이제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되는 데까지가 한 사이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 과정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와 기업과 시민이 모두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정부는 그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이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되고 시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좀 총체적인 역할을
총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네. 일회용품 규제, 뭐 친환경 제품 생산 유도, 순환 자원 시장 활성화, 뭐 분류 배출 시스템 이렇게 할 게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관련 법규나 정비를 강화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변경하는 거, 그다음에 원료 디자인을 개선하고 내구성 개선, 그다음에 수리를 좀 용이하도록 생산하는 거, 그다음에 포장재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감소시키고 생산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있는데 네. 돈으로 때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좀 책임 있게 좀 앞장서서 이행해야 되겠죠. 네. 그 시민들은 저희가 바로 소비의 주체이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순환, 친환경 소비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는 게 필요하고요. 그 인식을 바탕으로 자원순환 소비를 지속 가능한 소비가 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항상 감시를 해야겠죠. 네, 소비자 기후 행동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제 역할을 하고 있나 감시하고 계시는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왠지 선생님께 새 정부에 바라는 점, 당부하고 싶은 말씀 꼭 듣고 싶어요, 제가. 네. 예.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후 위기가 이미 이제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화제가 된 러브버그. 어, 네. 그러니까 자연재해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태계 전반에도 문제가 많이 변화가 발생을 일어나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문제가 특히 사회적 약자한테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냉방비 지원도 네.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회적 약자한테는 이게 심화되면 할수록 더 가혹하게 다가올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사회가 좀 전반적으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첫째,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에너지부터 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하고, 그 다음에 뭐 자원순환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한꺼번에 다 해야 총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이든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실천, 그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뭐든 동시에 다 하면서 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그렇게 할 지금 시간도 없고 그게 효과적이지도 맞습니다. 않다, 그 말씀이신데요. 이번 정부에 계신 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0230님이 운전할 때나 장비 작업할 때 나오는 페트병 비닐 저는 꼭 모아서 가지고 와서 아파트 재활용함에 넣습니다. 그러셨고요. 윤세호님이 머라이어 캐리 Without You 아까 제 신청곡이었나요?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윤세호님하고 노광준 PD님하고 서로 통하셨습니다. 찌찌뽕이셨고요. 지금까지 소비자 기후 행동의 활동가 김은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드리고 더위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